네, 안녕하세요. 동감노무사 박한돌입니다. 최근 뉴스에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회계사 수습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미지정 사태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또 노무사들에게도 남일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시기적으로도 최근에 이제 또 새로운 기수 노무사님들이 최종 합격을 이렇게 하신 상황이다 보니까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해서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뉴스 얘기를 좀 먼저 시작하고 싶습니다. 이 미지정 회계사라는 개념에 대해서부터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소위 전문직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 이 전문 자격사 제도는 단순히 이제 시험에 붙는다라는 행위만으로는 곧바로 업무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실무 수습이라는 과정을 모든 자격사들이 다 거쳐야 되거든요. 속된 말로 1인분을 할 수 있도록 그냥 이론적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정말 실무상의 이런 이슈들을 직접 다뤄보는 그런 시간을 해당 법인 내지 사무소에서 전문적으로 거치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정식으로 직무 개시라는 행위를 할 수 있는데, 이 직무 개시가 되어야만 예를 들어 공인노무사의 경우에는 공인노무사법상 노무사의 업으로서 할 수 있는 행위를 자기의 이름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나오기 전까지는 시험만 붙은 노무사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이 실무 수습의 기간은 자격사마다 다 다릅니다. 대부분의 자격사, 그러니까 노무사를 포함해서 세무사, 변호사, 변리사 이렇게는 대부분은 다 6개월 정도로 저는 알고 있고요. 감정평가사가 아마 1년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이번 사태에서 가장 문제가 된 회계사는 놀랍게도 그 기간이 2년이라는 굉장히 장기의 기간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 실무 수습이라는 과정 자체는 말 그대로 직무 개시가 되어 있는 사람 아래에서 배우는 게 원칙이에요. 노무사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노무법인, 그리고 노무사 사무소, 저처럼 이렇게 1인 사무소를 하고 있는 이런 곳에 와서만 실무 수습이 가능합니다. 일반 회사를 가거나 옛날에는 법무법인에서도 가능했는데 최근에 이제 불가능하게 바뀌었거든요. 심지어 그 안에 노무사가 있더라고 하더라도요. 그렇기 때문에 노무사 자격증만 따고 바로 기업 가신 분들은 법상의 대리인으로서의 행위를 할 수 있는 분들은 사실 아니에요. 얼핏 보면은 회사 대신 사건도 나가고 그렇게 하시지만, 그건 회사를 대리하시는 게 아니라 회사의 소속 직원이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어떻게 보면 본인이 회사라고 해서 나간다, 이런 개념으로 좀 생각을 해주시는 게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6개월 중에 한 달 정도는 또 집체이기 때문에 노무사 기준으로는, 그래서 나머지 5개월 정도가 맥시멈이라서, 특히나 노무사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미지정 이슈가 그렇게 문제가 되진 않았던 게, 워낙 좀 단기다 보니까 결국에는 수습을 못 구하는 분들이 상대적으로는 아직까지 적은 상태이고,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노무사 회에서 나서서 일종의 실무 수습에 대한 대체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통해서 직무 개시 자체를 못하게 되는 경우는 없는 상황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대체 프로그램도 무조건 회가 매년 모든 사람들에게 운영을 해야 되느냐라는 의무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대부분의 전문 자격사 회들은 다 비영리 단체이기 때문에 자기 돈으로 하는 것도 아니라서 나라 돈을 결국 타야 되는데, 이런 항목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회가 무조건 나서서 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요구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애초에 그리고 이 대체 프로그램이라는 말 자체가 실무수습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생각을 해보면은 다른 노무사들은 진짜 말 그대로 노동청 가고 노동위원회 가가지고 선배들 하는 거 옆에서 보면서 하는 건데, 솔직히 대체 프로그램에서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견학 정도나 가겠지. 직무 개시 자체는 할 수 있더라도 커리어로만 놓고 보면 굉장히 중요한 최초 6개월을 날리게 돼서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다들 좀 기피하시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체 프로그램을 받지 않고 차라리 무급으로 하겠다라고까지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제가 다른 영상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만 34세까지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이라는 고용 장려금이 나오기 때문에 대부분의 노무법인이나 노무사 사무소에서는 34세 이하를 뽑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똑같이 뽑아도 결국에는 정부에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게 있는데, 한 주 2, 주 3일 정도를 해서 일종의 파트타임으로 근무를 하게 되는 이런 수습 형태까지도 최근에는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노무사 정도면 진짜 다행인 게요, 회계사가 왜 미지정 얘기가 나왔냐, 결국에는 회계사는 2년이나 되기 때문입니다. 회계사는 아시다시피 실무수습 기간에도 급여를 훨씬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그게 가능한 이유는 로펌으로 치면 10대 로펌 이런 데들이 어마어마하게 크고, 회계사는 더 하잖아요. 이제 4대 회계펌이라고 하는 회계법인들은 나머지들과 거의 어마어마한 격차가 날 정도로 엄청 대형입니다. 애초에 그 급여를 지불하면서도 좋은 인재들을 미리 선점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여력도 되기 때문에 여태까지는 그런 방식을 취해왔던 건데, 실제로 그 결과 회계법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그 4개 법인에서 전체 실무 수습의 50%를 훨씬 넘는 인원들을 실제로 수습으로 채용해온 관행들이 있었다라는 점들이 시대가 바뀌면서 정말 많은 게 바뀌었고, 제가 또 뭐 AI 관련된 영상도 많이 찍었지만 옛날에 뭐 ESG 관련된 것도 지금 뒤에도 보시면은 뭐 관련된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생각보다 이제 이런 첨단 산업이라고 하죠. 신사업이 될 만한 것들에 이 빅4 회계법인들이 정말 선구자적으로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ESG는 애초에 이게 일종의 회계 감사와 거의 동일한 원리로 일종의 감사 제도이기 때문에 지속 가능성 보고서 이런 것들을 쓰는, 아니면 컨설팅을 해주는 대부분의 큰 업체들은 다 이 4대 회계법인 소속이거나 아니면 거기서 파생된 컨설팅 펌들이에요. 최근에는 또 AI 관련된 것도 금액적인 부분에 있어서 여유가 있다 보니까 AI 도입에 대한 속도나 뭐 선도성 같은 것들이 엄청나게 빠른 것도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 같으면은 사람이 필요했으니까 괜찮은 사람을 돈을 더 주고 와서라도 여러 명을 뽑아가지고 이렇게 쓰는 관행들이 이제 불과 몇 년 사이에 뭐 그 정도로 뽑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서 주된 역할을 하고 있던 4대 펌이 이제 뽑지 않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4개의 법인에 의존하고 있는 파이만큼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노무사도 이런 미래가 그렇게 멀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확한 통계를 알고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필드에 있는 사람들 대충 한 3,000명 내지 4,000명 정도로 보는 게 가장 일반적인 것 같아요. 여태까지 이제 30몇 번의 시험이 있었는데 3,000명입니다. 제가 29기고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이 34? 한 기수에 500명 뽑힌 적도 있고요. 300명, 400명 이렇게 뽑히고 있습니다. 필드에 있는 전체 노무사의 비중으로 봤을 때 10%가 넘는 인원이 한 번에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이 수습들을 정말로 실무 수습처, 그러니까 노무법인이나 노무사들이 고용을 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지를 따져보면 굉장히 간단한 답이 나오거든요. 진짜 큰 노무법인이라고 해봐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노무사 5명만 넘어도 이 동네에선 크다고 하는데, 그런 데서는 수습을 안 뽑거나 뽑아도 1명 뽑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력이 있는 대형 법인들 위주로 딱 요맘때쯤 연말 연초쯤 해가지고 구인이 한번 싹 지나가고 나면은 진짜 거의 절벽에 가까운 상황이 초래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말씀드리게 되는 거고요. 저도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개업 이후로 참 진짜 어떻게 알고 연락 주시는지 모르겠는데 뭐 메일로 생각보다 많이 받아요. 거의 매년 몇 건씩 있는데, 내가 아직까지 수습을 못 구했는데 뭐 수습 뽑을 여력이 있냐, 뽑을 수 있으면은 나를 뽑아달라라고 아예 엄청 적극적으로 어필하시는 분들부터, 뭐 실제로 그런 분들 중에 뭐 몇몇 분들은 실제 제 사무실에 찾아오셔가지고 제가 채용은 못하더라도 밥이라도 좀 사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막 얘기 나누고 이랬던 적들이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무급으로 뽑는 건 항상 제가 고사했고요. 그건 진짜 개인적인 소신상 사람이 할 짓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건 못하겠다라고 말씀드렸고, 개업한 지 만 3년이 이제 막 되어가는 제 입장에서는 금액적으로 어떻게 뭐 하다못해 뭐 풀타임은 좀 어렵더라도 파트타임으로는 어떻게 뽑을 수 있다라고 쳐도, 문제는 이제 제가 이분들한테 그럼 실무 수습의 취지에 맞는 업무를 부여할 수 있냐라는 문제가 되거든요. 제가 뭐 지금 뭐 자문사가 넘쳐 흘러가지고 그 중에 몇 개를 시험 삼아서 해보라라고 할 정도의 여러 개의 자문사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 이유는 직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또 급여를 안 하기 때문이 큰데, 수습분들이 들어와서 가장 만만하고 제일 많이 하게 되고 또 해야 된다라는 생각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급여이거든요. 근데 또 저는 급여 아웃소싱을 전혀 안 하잖아요. 컨설팅 같은 경우에는 컨설팅 자체가 애초에 제 개인이 컨설턴트로 등록이 되는 거지, 큰 컨설팅 건을 제 단독으로 막 수임하고 이 정도 규모가 아직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수습들은 일단 컨설턴트 등록 자체가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하면 결국 이분들이 제 사무실에 와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면은, 오시는 분들 상담 뭐 하루에 뭐 정말 많으면 뭐 한두 건 정도 있겠죠. 아니면은 연습 삼아서 드리는 뭐 의견서 진짜 간단한 뭐 연차 세는 정도 카톡으로 답변할 건데 그냥 이런 거 한번 해봐라 뭐 이 정도, 아니면은 진짜 가끔 가다가 뭐 사건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드릴 수 있는데, 문제는 아시다시피 제가 또 사건을 그렇게 주력을 하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제 단계에서는 아직까지 수습을 뽑을 수 있는 여력이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솔직한 마음입니다. 중요한 거는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노무사 이 3,000명 중에 절반 이상은 최근 한 5년 기수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최근에 저희 때만 해도 350명 정도 뽑았으니까요. 이 인구 구조가 진짜 완벽한 피라미드거든요. 저처럼 이제 상대적으로 한 10년차 미만의 노무사들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 개업 시장에서 아마 저랑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은 상태인 법인들이 대다수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 수습을 안 뽑냐 못 뽑냐라고 하면 굳이 따지면 못 뽑는 거에 좀 더 가깝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게 되고요. 오래됐고 대표님
대표님도 좀 여유가 있으신 이런 곳들이 뽑는 이 한 차례가 지나가고 나면은 그 다음에 막 저희한테 막 공문 날라와요. 그러면 막 수습 더 뽑으라고 막 수습 뽑는데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막 이런 공문 저도 매년 받는데 공문이 와도 제가 뭘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는 현실적인 말씀을 좀 드리게 됩니다. 정책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법상의 실무 수습 제도 자체가 결국엔 바뀌어야 된다라는 대안을 마지막으로 좀 설명드리면서 영상을 좀 마무리하려고 해요. 결국에는 뭐 노무사도 시기의 문제이지 결국에는 회계사 시장과 마찬가지의 대란이 일어날 게 뻔하고 저는 올해에도 충분히 그게 1년차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만약에 그게 현실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회에서 이거를 지금처럼 뭐 대책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할 수 있는 금전적인 여력이 일단 안 되는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뭐 어떻게 뭐 파트타임으로라도 제발 뽑으라고 해가지고 뭐 대부분의 법인 사무소들이 한 명씩이라도 뽑는다라고 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분들이 정말 실무수습의 취지에 맞는 일을 할 수 있냐, 그 6개월 동안 뭘 하게 될 것이냐라는 건 되게 불보듯 뻔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게 되거든요. 이거는 답이 진짜 아닌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실무수습을 좀 고치고 줄여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집체하고 실무수습 5달 정도 되는데 이걸 한 3대3 정도로만 조절을 하더라도 그러면 이제 3개월만 수습을 고용하면 되니까 고용하는 입장에서도 훨씬 편해지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부담도 적고. 장기적으로는 진짜 근본적인 거로는 애초에 시장이 수용할 수 있는 정도의 사람만 뽑는다라는 이제 사람을 줄이자라는 건데 그거는 저 같은 기대기익을 갖고 있는 사람이 솔직히 그런 얘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거 진짜 무책임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그건 답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에는 저는 수습처의 범위를 좀 합리적인 선에서는 좀 늘려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법무법인은 어쨌든 변호사법에 따른 거니까 노무사법상 수습을 하는 게 뭐 논리적으로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대체로 가능한 곳들이 전 꽤 있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민주노총 그리고 한국노총 이제 산하 본부에 법률원들이 있는데 그 법률원에서도 실제로 1년에 몇 명씩 뽑고 있고 지금은 시행을 안 하고 있지만 또 노무사들이 어디에 필요하냐라고 하면 사용자 단체들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뭐 경총도 있고요. 중소기업 중앙회도 있고요. 뭐 한경협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노무사들이 여기 갔을 때 굉장히 크게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도 저는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지금 경총의 노무사님들 몇 명 아는데요. 실무수습을 하더라도 전문성 차원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곳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옛날에 있었다가 없어진 거로 알고 있는데 노동청이나 노동위원회도 결국에는 답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노무사라는 제도 자체가 저도 고용노동부 장관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맨날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 결국 노동청 노동위원회에 있는 감독관님들, 주무관님들 이런 분들이잖아요. 굉장히 제한적인 일이 되겠지만은 최소한의 업무를 부여하는 뭐 인턴십의 형식 같은 것들로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최근에 또 정부에서 이 노동, 특히 안전보건 이쪽을 중심으로 뭐 노동경찰 1만 명 양성하겠다 하면서 실제로도 고용노동부 인원도 늘리고 있는데 이미 고용노동부에 어떻게 보면 한솥밥을 먹고 있는 민간 자격사인 노무사라는 제도가 있는데 공무원을 꼭 늘릴 필요가 있나? 이미 이쪽이 충분히 쏟아지고 있는데 이쪽의 인원들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도 듭니다. 좀 정부가 오히려 조정을 좀 해줄 수 있는 통로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행정부 자격사인 거잖아요. 행정부에서 어쨌든 대안을 내놓을 수밖에 없고 뭐 공급을 조절한다라고 해도 결국에는 행정부의 차원에서 생각을 하게 될 것들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런 방식이 좀 병행이 돼야지 뭐 수습 한 명 뽑으면 100만 원 더 줄게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돈만 낭비하지 결국엔 그게 과연 제대로 된 수습 제도로서 연결이 될 수 있을까 생각까지 들게 되면서 저도 참 얘기를 하면서 점점 더 씁쓸해지고 제가 시험을 일찍 봐서 그나마 다행이다. 지금 봤으면 일단 붙지도 못했을 것 같고 수습도 이렇게까지 나쁘지 않은 법인에서 좋은 기회를 많이 받으면서 할 수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되는 요즘입니다. 새로 뽑히게 되시는 분들의 그런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잘 해결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동감노무사 박한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